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5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이재명과 조국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그런 특검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맞대응을 해야 될 집권당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날인데 원내대표 경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견 발표를 했는데 맹탕이다. 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특검 대응 전략은 없이 여 원내대표 후보들 맹탕 정견 발표. 당정 관계 재정립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 당내에서는 어제 정견 발표를 보고 쇄신 분위기,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4선이죠. 추경호 3선, 송석준 3선 후보로 나섰지만 최대 현안인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등은 아예 거론도 안 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이재명과 박찬대 대표와 원내대표가 몰아칠 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했습니다.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그리고 또 어제 이 정견 발표회에 당선인 108명 중 50여 명만 참석을 했다.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쇄신 분위기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맹탕 정견 발표였다. 이 세 사람이 다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 그래서 어제 모두 발언에서 뭐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들만 쭉 했습니다. 이종배는 행안부 차관 출신이고 추경호는 그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죠.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송석조는 국토교통부 관료죠. 그래서 지금 정책을 해오던 원내대표들 뭐 평상시에는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 원내대표들이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어제는 또 윤재옥 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연결론을 펼친 황우여 비대위원장 본인이 청거를 해놓고 비판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 심지어 어제 친윤 의원들끼리 서로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철규 불출마 두고 친윤 선후배 통합폭로 설전. 자, 불출마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설전을 벌였다. 통화 내용을 폭로를 하면서 친윤이라고 불리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친윤 의원들 간의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철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 원내대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요구한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전화해서 원내대표에 출마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출마를 요구해놓고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불출마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뭐 배현진 의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이철규 의원 불출마를 권고를 했죠. 권고를 했는데 그래서 배현진 의원을 거명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현진 의원이 통화 녹음 내용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을 꾼 건가? 콘에 몰리면은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면서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그렇게 어렵나?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43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죠. 통화 녹음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이거 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여기 녹음 파일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거 원내대표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누군가가 총대를 매라고 하면 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만류를 하는, 자기는 만류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통화해서 출마하세요 해놓고 밖에서 출마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는 처음부터 만류했다. 그것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통화 녹음을 아예 까버린 겁니다. 자, 여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 간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상호 비방전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계도 분열하는 것이다. 원래 친윤계라는 게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갈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갈래인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 대선 과정에서 친윤 이런 게 나왔는데 배현진 의원도 원래는 친홍이었죠. 친홍. 홍준표 의원 쪽이었는데 그때 당선인 대변인을 김원회 당선인, 지금 당선인에 이어서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그 대변인을 맡으면서 배현진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친윤 사이에서도 서로 책임론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분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다. 아무런 뭐 원내대표 경선도 그렇고 당내에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길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있죠.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동훈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하나의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8면 기사입니다. 여당 전당대회 8월 개최 거론에 떠오르는 한동훈 등판론. 자, 일각에서는 전대 늦을수록 책임론이 희석이 돼서 더 나올 수 있는 한동훈이 등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를 7월 말 8월 초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당대회가 좀 늦춰지면은 아무래도 책임론, 총선 패배 책임론이 약간은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약간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출마할 명분이 조금 더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한 변수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당내 공기가 최근 들어 막 바뀌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출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한동훈 카드가 나오기만 하면 이기는 조커가 되는 분위기다. 전당대회는 한동훈 출마 문제만 남은 상황처럼 보인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와도 관련이 돼 있죠. 비대위원장들 만찬 그리고 SNS 활동을 시작을 했고 김원국 가수에게 한동훈에게 유세 지원 감사 전화 받았다 이런 김원국 씨도 이야기를 했고 또 당직자 만찬 정기적으로 보며 교류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상민 의원과도 조만간 만나고 이런 행보들이 등판론을 더 재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낙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이 당내 관심을 받고 있고 총선 전까지 1만 8천 명 선을 유지하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인터넷 팬클럽 위도 훈이 회원은 총선 참패 후 오히려 4만 7천 명 선으로 급증을 했다. 1만 8천 명이 4만 7천 명이 오히려 됐다는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대에서 내려가려는 것 같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각종 견제구가 또 한동훈을 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SNS에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 당헌상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 대선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헌 당규에
당권과 대권 분리 이 조항이 있죠.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당 대표를. 그러면은 그 2025년 9월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2025년 9월인데 지금 당 대표가 8월 달에 선출되면은 임기가 2026년 8월 달까지 되죠. 그러니 중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권 후보는 출마하면 안 된다. 당대표 경선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대구시장 던지고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홍준표라도 이렇게까지 해서 다음 대선 주자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그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본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본인이 대권의 교두보로 당대표직에 나설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다. 자, 그런 측면도 또 새로운 그 변수가 됐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윤상현, 김태호, 유승민 등이 출마할 걸로 보고 있고 안철수 불출마 가능성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나경원 당선자 쪽에서도 애초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라서 그렇다면 윤상현, 김태호, 유승민 이 정도 만약에 한동훈이 안 나온다면 그 정도가 당대표 경선을 할 텐데 과연 이 캐릭터들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내대표 이 투톱이 될 텐데 이 투톱으로 이재명, 박찬대 그리고 국회의장 중립이 필요 없다는 국회의장 후보자들 지원까지 받는 또 법사위원장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대적을 할 수 있겠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한동훈 없이. 자,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다가 또 야당 또 입법 폭주를 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일면 톱기사입니다. 거야 반금 입법연대 금수완박 드라이브 그때 금수완박 입법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조정을 해서 경제 부패 이거 외에는 다 경찰로 이관했는데 그것마저 전부 다 뺏겠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안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당을 합쳐 183석의 거대 야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허지부지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걸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 위한 공동정선을 구축을 했다. 이 수사 기소 분리는 결국 검찰청을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해서 수사권을 다 뺏고 기소청으로 만들자. 조국이 그때 총선 다음 날 대검 가서 그것을 외쳤죠. 검찰청 해소. 검찰청 해체를 외쳤습니다. 어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저것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완전히 점령군입니다. 조국도 어제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조국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으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자, 이 상황. 어제 민주당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도 했었죠. 어제 한 유튜브 방송이 과거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가 검찰이 자기가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증언하라고 각본을 짜줘서 그걸 그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이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죠. 자, 그런데 해당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김영철 반부패 수사 1과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영철 일가장이 이 장시호세가 자기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자기 주변에 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뭐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입장문을 어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기정사실하면서 검사들의 행패가 만연했다. 깡패인지 검사인지 깡패인지 이 말을 또 이재명이 한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데도 지금 검찰을 해체하라 이러는데도 검찰 조직에서 어떤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김건희 수사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 내용입니다. 용산과 여권, 이원석의 검찰 2년간 사정 성과 못 내고 이제 와서 2년 동안 임기 2년 동안 지금 이재명 구속시키고 문재인 수사하고 뭐 조국도 처벌하고 이것이 대선 민심이었는데 지금 본인들은 총선 민심하지만 대선 민심이었는데 그 대선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던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김건희 수사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올백 수사에 불만 목소리, 검찰 인사로 총장 고립 가능성도 있다. 곧 그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되면은 지금 김지현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이 됐죠.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검찰을 인사를 하면은 이원석은 고립돼 버릴 수도 있다. 임기가 9월인데 9월 전이라도 고립될 수 있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이원석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원석 총장 속 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수사 개입 논란을 여식해서 대통령실은 신중 모드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부각하고 나선 이원석 총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한 명에도 충분히 할 법한 수사를 이제 와서 3명을 늘려가며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자가 김건희 여사에 더해서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5만 원권 감봉권 사용 의혹 김정숙 특검을 같이 하자 주장한 것도 수사의 형평성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왜 형평에 맞지 않게 이원석이 갑자기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느냐.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 이런 것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불만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안부 전화를 이재명에게 해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면 기사입니다. 이 대표의 안부 전화, 달라진 윤 대통령. 입원 앞둔 이재명의 직접 연락. 이재명은 염려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이 오늘부터 15일까지 휴가를 갖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병명은 뭔지 밝힐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시 40분쯤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 민주당이 공지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로 첫 차담 이후 양측의 핫라인이 구축됐다고 평가도 나온다. 뭐 핫라인, 평상시 같으면 제일 나는 대표 핫라인 구축하고 대통령이 서로 이야기하면 좋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확정적 범죄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검찰 수사 아직 받고 있습니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 재판 일주일에 3개씩 받고 있고 추가 수사, 뭐 법인카드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담회를 한 데 이어서 전화를 해서 뭐 건강을 염려하는 이런 전화를 나누고 했다. 이게 과연 그 검찰, 수사라는 검찰 그리고 재판하는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그때 이재명이 8번이나 용수회담, 자기가 용수회담이라는 이름 붙여서 하자고 졸랐지만은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확정적 범죄 피의자를 만나면은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였죠. 자, 그런데 지금 차담회 하고 나서 차담회도 일방적으로 뒤통수를 맞았죠. 그 형식에서 혼자서 모두 발언,
합의를 깨고 모두 발언 혼자서 막 15분 동안 읽고 해서 뒤통수를 맞은 상황인데 여기에 또 입원을 한다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화 왔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그러면 또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상당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뒤숭숭한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목요일 제가 저녁 8시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방송되는 송국건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이 오늘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5월 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 마치겠습니다.